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에게 특혜 논란 의혹이 좀 제기됐습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본인은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자님들께 부탁을 그게 뭔 드리겠습니다. 소린데? 그거 질문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질문 아니에요? 네. 그럼 이만희 씨에게 제기된 특혜 의혹 이거 어떤 겁니까? 네, 이만희 씨가 횡령 혐의로 준법 교육을 받을 당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6차례 교육을 받았는데 이때 별도의 공간에서 1대1로 특혜를 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나온 의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침대까지 설치한 특실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원 건물 층마다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 전문 강사가 아닌 준법지원센터 직원이 교육했다. 그러니까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취지의 지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불거진 상황이고 이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준법 교육 이런 게 있나 본데 그럼 이만희 씨 왜 이 교육을 받으러 간 걸까요? 이만희 씨는 그 수십억 대 횡령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횡령 금액이 56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재판부에선 단순히 이렇게 형을 선고할 뿐만 아니라 수강 명령으로서 준법 교육을 받아라. 왜냐하면 법에 대한 어떤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 이 법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명령을 내렸고 준법 교육을 80시간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준법 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받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특혜 논란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혜인지 여부를 보려면 이 준법 교육이 원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음주운전죄나 이런 것들 수강명령 가시는 분들은 한 강당 같은 데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집체교육이라고 해서 한 강사가 와서 다수를 상대로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교육이 강사가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 독립된 공간에서 교육하는 것은 지난 5년간 이만희 씨가 유일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특혜성 아니냐, 너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기된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준법 교육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마 법무부인 것 같아요. 법무부가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맞습니다. 고령의 질병이 있고 또 강사나 수강명령 대상자 중에 특정 관계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 누군가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희 씨에게 특별 교육 장소를 허락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걸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고요. 이 답변만으로는 의혹을 씻어내기에는 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경민 변호사님은 이 법무부 해명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실 이제 특혜를 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닌 그런 이제 이만희 씨의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그런 사유를 들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만희 씨랑 입장이 좀 비슷하게끔 의혹이 이제 해명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납득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준법 교육을 받는 것 자체도 어쨌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건데 그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1인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 맞았는가? 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어가지고 법무부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이제 1인을 위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그런 내용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 측도 직접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침대까지 설치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해서 교육 중에 워낙 고량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휴대용 간이식 그 침대를 배치했고 이것은 응급조치 용도이지 자거나 휴식할 용도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고요. 특히 16회 중에 처음에 2, 3회차 강의실에만 이제 교육실 뒤쪽 벽면에 설치했을 뿐이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간이 침대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전국 준법지원센터는 이제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은 없고 이 교육받은 장소는 직원 교육실인데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교육자를 보여주면서 또 귀가 어두워서 청각이 이제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이 보조인이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가요. 이만희 씨가 이제 이동을 할 때 도로 위에서 지나치게 이만희 씨를 호위하는 장면들이 좀 노출됐다면서요? 네, 도로 위를 마치 황제처럼 왕이 행차하는 모습처럼 마치 그렇게 이동한다고 해서 뭐 교통 황제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이만희 씨는 신천지에 봉사 교통부를 만들어서 자신을 호위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운전을 잘하고 상황 판단이 빠른 신도들을 선출을 해서 호위팀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신천지 전 간부의 말에 따르면 이만희 씨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에스코트를 받기 위해서 경호업체에 의뢰를 해보기도 했대요. 그런데 뭐 출발지가 어딘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산 킨텍스까지 이동하는데 거의 500만 원 이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직접 호위팀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호위팀의 이름이 뭡니까? 그 앞서 얘기한 봉사교통부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 이만희 콘보이라는 팀이 콘보이? 있대요. 네, 이 콘보이라는 게 호송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설 교통 경호 업체를 콘보이 업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VIP가 탑승한 차량을 앞뒤로 좀 에워싸서 좀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손 변호사님 자세히 보면은 더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 차량은 절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은 대통령 이외에는 우리가 경호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필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은 감수하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를 위반해서 에스코트해서 멈추지 않도록 달린 것으로 보이고 경찰처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에워싸니까 아마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VIP인가 보다 외교적인 어떤 배려를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는 이유가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필리핀에서의 경험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에 필리핀을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을 내면은 이렇게 이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서비스를 받고 그게 좀 인상이 깊었는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경호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는데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는 너무나 이제 그 비용이 비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봉사교통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통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경광등을 올리고 이 사이렌을 설치하는 것은요. 또 도로교통법상 별도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긴급 자동차 외에는 경광등, 사이렌 설치를 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을 하면서 이만희가 유턴을 다 하고 다른 차량에 갈 수 있게끔 했다. 만약에 상황을 가정해서 많은 차량과 에스코트를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또 통행 방해죄로 물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공직자도 아니고 법률에 근거 없이 특정 단체가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에스코트를 하면서 도로를 점검하는 행위는 불법적이고 도로교통법을 다수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서원 씨, 과거 이름은 이제 최순실 씨죠. 최서원 씨 관련 소식인데 영상을 보고 어떤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도 없고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죠. 이것이 이제 최순실이가 돈 세탁을 목적으로 만들었을 거로 추정하는 그동안 몇 달 동안 쭉 추적한 자료를 우리 돈 세탁 전문가 그분이 쭉 보시더니 이건 거의 90% 이거는 최근에 갑자기 금매로 나타내놓은 그런 매물 리스트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팀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주고. 그러니까 안민석 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최서원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방송을 통해서 한 바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독일의 은닉재산이 수조 원 있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라는 독일 검찰로부터의 확인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고요. 최서원 씨가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서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또는 스위스 비밀 계좌에 언급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27, 그러니까 개명된 이름이 최서원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상당 부분 검은 자금과 이 은닉된 자금이 상당하다라는 주장을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예, 대법원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님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해 왔습니까? 일단은 지금 10개 정도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예. 그중에서 지금 이제 스위스 계좌의 발언과 그다음에 이제 뭐 방산업체 계약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 사실로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민석 전 의원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나요?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1심에서 이제 무별로 원고 승소 판결. 그러니까 이제 예. 피고 측에서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민석 전 의원이 1심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나서도 이제 이후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제 하게 되면 사실 그 선고기일이 취소가 되고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걸 보면 조금 이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아예 대응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긴 합니다. 그럼 손 변호사님, 대법원이 어떤 부분 때문에 파기환송을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네, 일단 대부분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게 어떤 개인적인 악감정 없이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라고는 했지만 한 2가지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일단은 스위스 비밀 계좌의 돈의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다소 미약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